마을이 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세월과 기억이 켜켜이 쌓인 집이 또 한 번의 겨울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이미 새 계절을 품고 있었는데요. 헐거워진 흙 사이로 숨어있던 생명들이 솟아납니다. 형형색색의 몽우리들이 축제의 폭죽처럼 터져 나옵니다. 처음 맞는 게 아닌데도 봄은 언제나 새롭고 반갑습니다. 반가운 봄비 내린다고 내려다보시라요. 비와?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이거? 비가 많이 오는데 잠깐 담비 오요. 너무 비가요. 좋은 비네, 좋은 비. 아주 좋은 비가 오네. 푸른 차밭이 산비탈을 타고 이어진 전남 보성군. 차밭이 봄빛을 머금었는데요. 보성군 유로리 진천 마을. 기와집 한 채가 녹차밭에 안겨 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가 마주보고 있는 전형적인 남도 상류계층의 주택인데요. 100여 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고택. 주인들도 집과 함께 나이를 먹었습니다. 인생의 봄날도 여기에서 맞았는데요. 그게 내가 60년 돼서 나 지방 시집 온 제가. 우리 큰아들 낳았을 때 우리 시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반갑고 즐겁고 했던지 머슴들이 저 아래서 여기서 작두 채sol 돼갖고 보리풀 썰어서 해놓고 못다 해서 그 이튿날 사랑 앞에 거기서 썼는데 금천 수방님, 세태 수방님 나도 손잡아줘 그러고 춤을 벌렁벌렁 춤처럼 와 그리고 소리를 지키면서 나가셔. 그러니까 와따 참말로 경사났네. 그 머슴들이 더 좋아서 그냥 따라서 등 따라서 우리 어머니가 좋아라고 하니까 뭐지, 일꾼? 일꾼들. 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도록 부엌과 방, 대청은 일자로 배열한 남부지역 가옥의 특색을 갖췄는데요. 추춧돌은 자연석을 그대로 썼습니다. 약 한 100년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지신 집인데 한 100여 년 됐어요. 그 전에 이제 할아버지가 짓고 이제 이런 집은 이런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뜯어버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이 집을 지으신 거죠. 나락이나 벌이 담는 부지, 이제 저기 곡간이나 다름없죠. 예, 창고나 다름없어요. 거기다 놔둔 데예요. 독특하게도 곡간이 독립돼 있는데요. 네 기둥을 세운 뒤 바닥을 띄웠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난 문형식 할아버지는 15살 학창시절에 19살 신부를 맞아 해로했습니다. 할머니가 봄을 맞아 장독대를 손보는데요. 신랑 얼굴도 모른 채 시집을 왔을 때도 장독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돼서만 이렇게 철사가 녹아서 이렇게 된 거 몰라. 7대째 지켜온 터에서 나고 자라고 떠난 이들이 기억하는 하나의 맛. 시간장입니다. 간장 한 200년 됐을 거요. 할머니에겐 시간만큼의 무게로 다가오는데요. 아 저러고 오픈하는데 그러면 막 팔으라고요. 나 돈 많이 줘도 안 팔아요. 팔 거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내 맘대로 못해요. 어른들한테 다 물려받은 물건인데 내 맘대로 사고 팔고 허겄어. 사고 팔고 안 하면 못해요.
60년을 쓰고도 할머니는 주임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해야 할 소임이 중할 뿐이지요. 자신을 향한 시선이 할머니는 새삼스러운 모양입니다. 삼남매를 출가시키고 부부만 남은 집. 꽃 같은 시절이 왔는가 싶더니 가버렸는데요. 발톱 손톱 발톱도 잘 자라고. 이름 석자 불러주는 이 없고 돌아봐주는 이 없는 무심한 세월입니다. 그래. 사랑의 마음으로 차차히 봐줘서 고마워. 사랑의 마음으로 봐줘서 고맙다고. 우리분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마을 앞에 병아리 펴왔어요. 병아리 장사 옮갑서. 병아리 왔어? 네? 할아버지가 마이크 소리를 따라갑니다. 굵은 병아리. 시골에서는 병아리 장수가 봄 손님인데요. 아니 근데 병아리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봅시다. 예. 여기 굵어요. 어린 녀석들을 데려다 키우는 재미도 쏠쏠하지요. 너무 병아리 굵구만. 이번 장건 없어. 커도 5,000원이다요. 예? 커도 5,000원이요. 근데 이것이 맛이 없어. 좀 적어야 돼. 이보다 적어야 돼. 너무 커갖고 왔구만.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지금 병아리를 많이 팔러 다녀요. 병아리 차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소문 다 있으면 소문 낳게 주시오. 병아리만 사. 한달 정도. 야무 병아리고. 네? 양념이 야무러. 15마리? 그러면요. 장땅을 좀 주시오. 예. 요거 얌땅이요 전부? 암탉 6마리. 예. 갈다. 쌈짓돈을 모아둔 할아버지의 지갑이 모처럼 열렸습니다. 세이 보시오. 병아리라고 하기에는 좀 큰 녀석들인데요. 오늘 한 마리 잡지. 이때가 제일 좋아. 부드럽고. 제잘되는 소리에 집에 봄 기운이 돕니다. 가자. 저리 가자. 따순대로 가자. 가. 할머니는 병아리에게도 따스한 봄볕을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새 식구 들어왔어요. 무엇이? 새 식구. 예. 아니, 나도. 누군가를 돌보는 건 할머니가 평생 동안 해온 일입니다. 지금도 자식들을 비추는 해가 되고 달이 되고 싶은 할머니거든요. 사이 좀 있어, 사진 찍게. 지금 사진 찍으려고 도왔어? 아니, 둘이 찍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요? film 잡자지, 이제 몰라. 우리 사진 찍으려고 해. 따라오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래,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몰라고 막. 아, 요 구름아 어디다 둬 그랬어? 얼른 찍어, 얼른 가게. 얼른 찍어보라. 구름아 어디다 뒀어? 예? 구름아 그럼 타고 가야지. 술에는 지팡이 대신입니다. 아이 갑자기 감자새가 생겼네. 추가 관계 있으면 근데 요건 좀 신청하고 온 거야. 이거 내 것도 아니야. 아 얘랑 보 있으면 쓰거나. 어찌 신경 좀 써봐. 돌아오는 길은 오르막길. 허리가 깊이 굽은 할머니, 팔순 할머니에게는 버거운 길이지요. 이거 높아서 그냥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어쩐다 그냥 그런 것도 싫다. 그런 마음은 없어. 저녁에 어디서 놀다가 와서 문 열고 들어가려면 뭐 싫은다고는 어쩐든 그런 사람도 들어 있어. 그래라도 나는 그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 싫은 마음이 없어요. 시집 와서 맺어진 가족들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친딸 보듯 며느리를 아껴주셨는데요. 시어머니가 17년 전 고인이 돼 곁을 떠난 뒤 한없는 상실감에 할머니는 오랫도록 힘이 들었습니다. 거짓말 아니라 한 1년, 2년 동안 가까이 그 생각이 나서 통
머릿속에서 떠나더라니. 아무리 잊어보려고 해도 이것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사랑했던 것이구나. 좋은 것을 보면 이거 이렇게 좋은 것을 좋은 세상도 못 보고 가셨구나. 시어머니의 모습과 음성과 발소리까지 모든 게 특별했던 기억이 이 집에 배어 있는데요. 잊으려고 애쓰는 대신 할머니는 추억과 함께 살아갑니다. 넉넉했던 고인의 마음을 그리워하다 어느새 닮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고택의 하루는 일찌감치 시작이 되는데요.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조금은 더 부지런해야 하고 몸도 더 많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시골에선 봄도 더 가깝습니다. 어느새 꽃이 지천이고 봄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자연의 시간은 어김이 없죠. 할머니가 들러 나왔는데요. 해마다 새로 돋는다는 점에서 봄나물의 생명력은 인간을 앞섭니다. 달짝지근해. 인간 세상살이가 하루에 즉 풀잎에 이슬만도 못 오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나도 엊그제 젊은 시절에 걸음도 잘 걸고 산에를 올라가면 벼락같이 산도 잘 타고 걸음을 걸으면 창겨 너무 뒤를 하는가 봤어. 전남 화순 고향의 들녘에서 나무를 캐던 그 시절이 엊그젯밤의 꿈만 같습니다. 봄에 나는 첫 순은 보약이라고 하죠. 봄나무는 새 봄이 주는 고마운 선물입니다. 문형식 할아버지는 소일 삼아 집 뒤 차밭을 일굽니다. 차 시세가 전만은 못하지만요. 할머니는 아직도 살가운 아내입니다.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몇 년 동안 할머니는 시어른들과 집을 지키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조 선생한테 갔고요. 응? 그런 못 오가. 그 갖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라고. 자식들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들이고. 집도 그러고 매사에 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집이 내하고 연대가 맞은갑이야. 짧은 서울 생활을 끝내고 할아버지도 고향집에 정착을 했는데요. 500~600석 짓던 쌀 농사는 이젠 힘이 붙여 남에게 맡깁니다. 괴가 나쁘면 삼가하고 좋으면 기뻐하는 할아버지의 화투점은 믿질 게 없습니다. 좋게 나왔어. 표 뛰는 거야. 운 뜨는 거야. 좋은 운이야. 얼른 오시오. 제일 좋은 운은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이겠죠. 드디어 밥상에 봄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국에다 찌었어요. 내일 국을 끓였다. 쑥도 나나? 그럼 쑥도 나오나? 나왔어? 아니요, 이래서 손 제피도 안 없대다만, 손 제피도 안 없대다만, 그런 요새 쑥은 그 에리놈 캐다가 삶지 말고 그냥 새쑥으로 또 그걸 끓여놔두면 쑥 냄새가 향긋하고 참 좋아. 쑥국. 이맘때 비는 봄을 재촉하는데요. 고택에도 봄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비 온다고 자 내다보시라요.
반가운 봄비 내린다고 내려다 보시라요. 비와? 예. 비가 많이 오세요 이거? 예, 비가 많이 오는데. 참 담비워요. 이대로 오래 머물고 싶은 고즈넉한 봄날입니다. 세월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못 가게. 그만 노래가 뭐 고장난 세월 시. 가면 원래 진짜 저기로 가는 길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세월 좀 못 가게 좀 잡았으면. 사람의 세월은 고장도 없냐고 그러더만은 대체 그 말도 어찌나 그렇게 맞는 거니. 유행가 가사처럼 속절없는 세월. 이 순간은 더없이 소중하기만 한데요. 바라만 봐도 참 좋은 부부의 봄날입니다. 경남 함양군 개평마을. 500년 역사가 깃들어 있는 이 마을도 봄비에 젖었습니다. 그런데 고택 한 채의 대문이 밖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안주인이 뭔가를 준비합니다. 비 오는 날 파제 구우는 거 맛이 있어요. 잼구멍에. 기술이었어요. 부침개 냄새가 비 오는 날 정취를 더하는데요. 결혼 45년, 말 안 해도 마음을 알 세월입니다. 바깥 주인이 일터로 나갑니다. 물 좀 주라 갖고. 부엌을 차지한 분은 안 주인이 아니네요. 우리 집 아이라요. 우리는 놀러 왔어요. 아유 좀 해주라고 왔네요. 수집이 좀 해주라고. 수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잡수면은 자꾸 해드리고 싶어서 잘 잡수면은 좋아가지고 맛있게 끓여갖고 맛있게 끓여갖고 그래갖고 막 주인도 드리고 우리도 좀 얻어먹고 그러면 좋지요 뭐. 나는 잘 먹는 사람 보면은 되게 붉어. 맞아. 무엇이든지 잘 먹어야 좋지. 막 먹다 연락 가면 이래. 손님이 집주인 대접할 음식을 만들고 있었네요. 비 오는 날엔 수제비가 구미를 당기죠. 손님 오시려고 거미가 사서 기댕기네. 거미가? 응, 이봐. 손님 많이 오시네. 손님 바라보고 계시네. 거미가 사서 기라도 이봐라. 밀가리 한 포대 갖고 이거 저기 잔치. 이 댁은 마을 사랑방인데요. 수시로 모여 잔치를 벌이니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맛있다. 네. 응, 뒤에다 뭐 여기도 맛있다. 무시밥 해 먹고 싶으면 무시밥도 해 먹고. 그래요 우리는. 또 수시밥 해 먹고 싶으면 수시밥도 해 먹고. 우리는 옛날부터 이어서 잘 놀아요. 또 뭐 부침 해 먹고 싶으면 부침도 해 먹고. 길고양이에게도 예외 없이 열려있는 인심 후한 집입니다. 부부가 신혼 때부터 살아온 집, 세월이 느껴지는데요. 더러는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기도 한 이웃들, 수십 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 또 떼네. 세월이 비껴간 듯한 풍경인데요. 빅장. 백장. 응. 옛날에 백장. 옛날 빅장. 그 지금은 이제 이런 양발, 양발 종류, 뭐 손수건 이런 거 이제 퍼뜩 내서 쓸 수 있는 거. 위에 골방 아래. 고향집에 있던 벽장입니다. 내가 딸한테 줘야 되겠다. 골반. 골방. 이제 요새는 옷방이다. 요새 오빠 옛날에 골방이지. 아유, 골방. 골반. 여름에 이제 저 문 열어놓으면 요 문 열어서 한번 시원하고. 옛날 부잣집이거든 이게. 옛날 부잣집이라 여기. 옷칸 젖지. 옷칸 젖지. 또 이 안에도 골방인데 이것도요. 이도 이쪽도 또 이거하고 또 틀리지 그도. 집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야 좋다고
막 오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 오고 이리 손님을 되게 좋아해. 그래 이제 길가에 가다가도 뭐 노인들이나 혹시 있으면 그만 무조건 태워갖고 와서 밥 같이 먹자한 게 나는 항시 밥을 많이 해놔야 돼요. 항시 밥을 많이 해놔야 그만 내 마음이 풍족한 기라. 멋쟁이 아가씨 이금식 씨는 한 마을에 살던 청년과 연애를 했습니다. 핑크빛 소문이 온 동네를 들뜨게 했는데요. 이금식 씨거든요 이름이. 아 이금식이 만나겠다 쌓고 우리 뭐 구경하러 갈까 쌓고 막 그랬지 뭐. 그래가지고는 막 그래갖고 또 오면은 막 소문이 뱉지 나는 네, 거야. 맞아. 안 그랬는데 소문 많이 났지. 만내도 안 해도 막 만내 시키라고 그만 막 소문이 막 뱉지 짱 나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참 시급을 했구만 하기는. 엎어라.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정미소. 고택의 바깥 주인이 50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낡은 기계들이 정미소의 연륜을 보여주는데요. 가난했던 시절 정미소는 쌀이 넘치는 풍요로운 공간이었고 마을의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요 집 진지로 봐서는 그 전부터 짓는 걸 보면 한 70년 가까이 돼요. 바깥 터가. 안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사무실이야. 이거 사무실. 7년 전까지 마을 이장을 맡았던 허영호 씨. 작년 달력을 메모지로 쓰는 그에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뭐 흔하게 쓰고 뭘 이렇게 하면 좋지만은 이렇게 쓴 데서 뭐 뒤에 저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 다 오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또 언젠가는 일어나고 나면 또 이게 그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되더라고. 부창부수라는 말은 이댁 부부를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금식 씨의 재봉틀도 40년이 넘었는데요. 오래된 재봉틀로 이 금식 씨는 버려진 옷들을 살려냅니다. 일복인데 찢어져서 그래. 예, 톱에 찢어서 이렇게 깁는 기라요. 입는 건 똑같거든. 주인 잘 만난 덕에 이댁 물건들은 수명을 넘기고도 한참을 더 쓰입니다. 무엇이든 흥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새것같이 사용을 하면은 진흙탕에서 구한 보물 같아.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시 저게 이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아무렇게나 버리는 성격이 아니라. 헌 것을 살리는 손이 바로 보물입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더 커지네. 200살 넘은 고택도 허영호 씨 내외의 손길 덕분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옛날 걸 안 좋아하게 되면은 모든 게 불편해 보이거든요. 그건 마음먹기 달리는 기라. 또 여름 되면 비가 새는 수가 있거든. 비가 또 조금 새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또 수시로 올라가서 이 양반이 또 안색으로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일이 오래 견디고 나가는 기라요. 근근에가 커서 안 된다. 그거 안 들어가요. 이 댁에 늘 생기가 있습니다. 아, 맛있는 냄새 난다. 막걸리와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 숙성시킨 빵 반죽이 잘 부풀어 올랐는데요. 아니, 애들 키울 때 이제 간식으로
학교 갔다 오면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당시 때는 지금 매로 막 이렇게 안 흔하니까. 그래 이제 이리 한 소스 껴놓으면 갔다 오면 막 배가 고파서 잘 먹는 기라. 삼남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와 타닥거리는 장작불, 그리고 새 아이들의 기다림이 익어가던 추억의 술빵인데요. 기술자다. 예? 기술자. 내가 기술자다. 뜨신 거 잡숴봐. 떠나보낸 아이들과 아이들 키우던 젊은 날이 그리워지면 이 금숙 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술빵을 만들곤 합니다. 해야 빵 장사. 농사 짓는 거 가면 낫다. 이 금숙 씨의 발걸음이 바쁜데요. 남편이 있는 정미소를 찾았습니다. 따뜻할 때 맛보이고 싶은 게 아내의 마음이겠죠? 손님 목까지 준비하는 건 기본이고 모두 가까운 이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론 남부럽지 않은 부자입니다. 이게 시골의 봄맞이다. 이게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우리 하초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게 봄맞이. 고택의 화단에 소생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금숙 씨는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게 즐거운 건데요. 이 101호. 가을까지구만. 저기 을 때까지 이게 피는 기라요.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봄을 몇 번 맞는지 몰라 나는. 에? 꽃이 다른 생물이 돋아날 때마다 내 마음이 봄이니까. 어? 내 마음이 봄이니까. 예, 여기 지금 나오네 이제 조금씩. 인생은 흘러가지만 여러 해를 사는 식물들은 봄마다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가지각색으로 여기 지금 다 올라와요. 모든 추억이 살아나지요. 추억이. 애들 이제 마당에 다니면서 커가면서 이제 다니는 모습. 예를 들어서 뭐 꽃이 좋다, 꽃이 피었다 하면 그 꽃을 보고 막 좋아서 또 이래 가서 만져보고 좋다고 했을 때 그때 생각도 저 꽃이 필 때 우리 애들이 그걸 좋다고 막 이래서 왔다. 그래서 이 추억이 좋은 것 같아. 추억이. 봄꽃들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러내 줍니다. 씨감자를 준비합니다. 봄은 농부들이 바빠지는 계절인데요. 농사 일정은 농부들의 시간표입니다. 이 마을의 한 해 농사는 감자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감자 싱그러! 감자 싱그러! 아유, 그거 봐요. 감자 싱그러 갈까? 부부의 감자밭이 마을 안악들과의 공동 일터가 됐습니다. 맛이 안 해요. 야, 이제 와서 그대로 주는 게라. 원래 내가 일이 괜찮은 사람이라. 일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래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하면은 막 오셔가지고 서로 해줘. 나는 또 그 가서 일을 안 해줘. 왜 그러냐면 내가 하면 별이 나고 막. 그래서 일을 해줘라서 나야 별인다고. 그리 살아요. 우리 이웃이는 좋아가지고. 사는 것처럼 사니 마음은 언제나 봄입니다. 삶을 긍정하는 마음과 앞날에 대한 기대, 그것이 봄의 다른 이름이겠죠. 이제 연애할 때는 이 싹이 이제 싹 돋아날 때 그때 기분이고, 이제 봄날은
자식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좀 이제 성장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밖에 나갔을 때 그때가 이제 봄날 인상이 싶고 내 생각은 이 집에다가 다시 또 내년에 봄을 맞이하고 또 맞이하고 그게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래된 것을 지키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봄 추억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 청기면 고추와 담배 농사가 잘 되는 곳인데요. 산 길슬기에 기와집 한 채가 있습니다. 찬 공기를 막기에 유리한 입구자 모양인데요. 회곡고택이라고 불리는 이 집은 42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오래된 기와 위에 자생한다는 와성도 세월을 말해주는데요. 집이 어떻게 오래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저기 6.25 끝나고 폐잔병들이 몰려가지고 입으로 쫓겨가면서 이 길로 지나갔어요. 저 산 밑으로. 근데 여기에 참 어떻게 터가지고 왔는지 안 그러면 운이 맞아 그런지 홍수가 나가지고 이 건네 마을에 못 왔어. 이 건네 마을에요. 못 건넌 거예요? 야, 어찌를 못하니까 저 근데 저 계곡에는 도랑물이 피가 섞일 정도로 피해를 국군 하고 주민들이 그래 많이 피해를 받는데 요 마을에는 그런 피해가 전혀 없었어. 그렇게 고택은 420년 전의 모습을 지켰습니다. 회곡 고택은 조선 중기 문신인 회곡 권춘란 선생이 만년을 보낸 집인데요. 선생을 따라 마을로 온 후손들은 거의 다 떠났고 11대 손인 권오선 씨가 선조의 유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력 18년대 있고 교지 해가지고 춘자는 자가 우리 할배가 문과 진사 6등급이네. 26살에 국가 진사 받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정신도 전해졌는데요. 옛날에 참 벼슬 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 나가지고 참 이렇게 대접을 못하고 이래 돌려가지고 미안할 따름이에요. 이 벼루는 특이한 게인데 이래 입김 불어가지고요 먹으러 가면 물이 그냥 생기죠. 침 안 뱉었죠. 먹 갈아가지고 편지를 쓰고 하셨대요. 호흡해. 유물을 잘 지키는 것도 후손의 도리라고 여깁니다. 겨우내 거미줄과 먼지가 들어앉았는데요. 권오선 씨는 묵은 먼지를 걷어내는 일로 회곡 고택의 봄을 엽니다.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씩 꼭 청소를 해주는데. 사람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 이 집은 4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요, 어디 들어온지 박쥐가 다녀. 박쥐. 임진왜란 직전의 건축물로 짐작되는 고택은 당시의 건축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입구자, 야 미음자. 이 집 특징이 뭐라고 뭐 이 문설주요. 요 홈이 이 박혀있는 게 제일 옳은 양식이래요. 그 시대 알면 저 이래 앉으셨대요. 예, 이건 모터 하나도 없어요. 우선 하나도 없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 마루도 모터 하나도 안 치여 있어요. 밑에 여기다가 홈을 파가지고 저쪽에서 한 장씩 끼워 나왔어요. 구조는 간소하지만 집은 옛 방식의 정교한 솜씨로 지어졌습니다.
엄마요. 점심. 노년의 시간은 빠른데 움직임은 느려집니다. 회곡 고택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북적이던 집이었는데요. 식구는 단출해졌고 세상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노모는 변하기 이전의 세상을 살았습니다. 맏며느리로 70년, 심호상 치른 게 3년 전입니다. 한 번 일생은 다 했다니. 한 번 일생은 다 있었다고. 한 번 일생은 다 했었다니. 한 번은 다 이쁘다. 한 번 다 이뻤더만이. 젊은데. 18살에 고택 맏며느리가 된 할머니. 녹록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5남매 중에 맏아들인 권오선 씨가 혼인하면서 그 삶은 며느리에게도 이어졌는데요. 세상은 유학자 가문의 영광을 받지만 후손들은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김인식 할머니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당했습니다. 봄이 되면 부부는 바빠집니다. 고추 농사를 시작하는 철인데요. 권오선 씨는 50년 가까이 땅을 일궜습니다. 워낙 오래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언제쯤 뭘 방제를 해야 되는 걸 전문가가 됐다 그 전문가. 거의 다 안다고요 우리. 전문가래 수십 년 하다 보이게는. 유학자의 후손은 천상 농부를 자처하며 흙처럼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봄볕이 깨운 꽃들이 세상을 물들이는데요. 봄은 길게 머물지 않아 더 눈부십니다. 노모가 한 줌 봄볕 아래로 나왔습니다. 바람 쐬려고. 따뜻한 바람요. 봄바람처럼 왔다 간 많은 이야기들을 고택은 품고 있습니다. 그건 뭐 그건 숫자로 얘기 못 해요. 우리 내 할머니 자손만 해도 한 100년 돼. 100여 명 돼요. 그 해곡 선생은 자기인데 몇 대인데? 11대. 그러니까 11대면 대수로 쳐봤어. 30년을 한 세대로 친다 그래도 몇백 년이네 그래. 고택에 봄 햇살이 들었습니다. 자연은 새로운 계절과 생명을 주고 사람들은 집을 지어 올려 삶을 엮어갑니다. 고택에서 봄을 맞은 사람들, 붙잡고 싶을 만큼 시간이 소중하고 떠난 이들이 그립습니다. 이 봄, 고향집에서 훗날 추억이 될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